안녕하세요. 지금부터 5조 제안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제안서 5조 발표를 맡은 신희승이라고 합니다. 이번 5조의 캡스톤 주제는 GFM 인버터를 기반으로 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입니다. 옥차는 총 3개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 주제로 개요, 관련 최신 동향 문제, 한계점, 최종 목표로 구성했고, 두 번째는 연구 방향으로 연구 방법을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은 연구 계획으로 일정 및 역할 분담, 예산으로 구성했습니다. 연구 개요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린 뉴딜 정책과 3020 재생에너지 및 탄소 중립 등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력 생산 변화 및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다이어그램을 분석해보면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표를 통해 2020년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이 전체 발전량의 7.4%를 차지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2019년보다 발전량이 25.9% 늘면서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이 7%를 돌파한 것은 2020년이 처음으로 태양광과 함께 연료 전지 등 보급 확대가 주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율의 증가는 전력 수급의 불균형에 따른 주파수 변동, 선로전압 상승, 전력 개통망의 사고 또는 이상 징후 발생 시 관성력 약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개통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을 포함한 몸에 나쁜 공해를 만들지 않고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을 이용하려 합니다. 즉,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하는 가운데 전력 개통의 안정성 및 전기 품질 유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태양광 GFM 인버터 기반 발전원 제어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다음은 최신 동향 한계점입니다. 전기 그리드에서 관성은 그리드에 직접 연결된 대형 동기 발전기인 큰 회전 질량을 나타냅니다. PPT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많이 사용되는 그리드 인버터는 그리드 팔로잉 인버터로 동기화할 안정적인 전압 레퍼런스가 있다는 가정하에 작동하므로 그리드에서 100% 침투율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침투율은 특정 자원에 의해 발생되는 전기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신재생 에너지원의 증가로 인해 동기 발전기 수가 감소하면서 개통 관성력이 많이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 전력 손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기존의 그리드 팔로잉 인버터는 개통의 정보를 받아 운영되기에 단독 운전 불가능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리드 팔로잉 인버터라는 새로운 유형의 그리드형 인버터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인버터는 기존의 동계기처럼 전화번호로서 동작하여 자체적인 기준 주파수 및 전압 지령치를 생성하여 제어 가능하고 가상의 관성에너지 공급 등 여러 협조 제어를 통해 개통, 강건도 증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제일 중요한 개통의 강건도 증대를 위한 그리드 포밍 인버터 연구가 필요합니다. 방금 언급한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력 개통의 안정성 및 전기 품질 유지를 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전력 수급 확보를 하는 것이 저희 연구팀의 최종 목표입니다. 다음은 최종 목표를 시각화하기 위한 개념도입니다. 왼쪽 그림은 PSCAD를 통한 태양광 GFM 인버터 개통의 구성도를 만든 것입니다. 오른쪽 위는 GFM 인버터의 대략적인 시각 디자인이며 오른쪽 아래는 GFM 인버터의 대표적인 전류원 모델입니다. 오른쪽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PSCAD의 PV 회로로 여기서 동그라미를 친 부분이 바로 태양광 인버터 부분입니다. 즉, 여기에 지락사고를 내서 기존 그리드포밍 인버터와 GFM 인버터의 출력 전압, 출력 전류, 출력 전력을 비교 분석하여 GFM 인버터의 사고 대처 능력과 안정성 확보에 주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으로 6장의 GFM 인버터의 대략적인 디자인을 통한 필요한 이론 및 제어 방법을 강구한 것으로 1번 부분에서는 DQ 변환을 이용하여 컨버터 단과 그리드 단의 전압 전류를 DQ로 변환합니다. 2번 부분에서는 제어기에 따른 컨트롤 루프를 형성하고 3번 부분과 4번 부분에서는 각각 지령치를 통한 전압과 전류를 제어합니다.
마지막 5번 부분에서는 PWM을 만들기 위한 기준파를 형성합니다. 이번 장과 다음 페이지는 연구 방법에 필요한 이론을 소개합니다.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루프 제어는 GFM 인버터의 주파수 제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으로 주파수 및 전압의 정보를 계통에 제공합니다. 즉, 저희가 전기기계 2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초로 다시 설명하자면 유효전력은 계통 주파수를, 무효전력은 계통 전압을 통해 독립적으로 제어됩니다. DQ 변화는 비선형 방정식을 쉽게 풀기 위해 3개의 상전압 변수를 2개의 변수로 바꾸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곧 설명할 PLL이나 여러 제어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이론입니다. PLL은 위상 고정 루프를 이끄는 말로 입력의 위상을 출력에 동기화하는 제어 시스템입니다. 무선에서의 동기 주파수 및 동기 위상각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PLL 시스템을 적용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무효 전력 제어에 필수적인 이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PSCAD라는 툴을 이용하여 실제 하드웨어 제작에 한계가 있는 전력 계통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제어기 구성과 독립적인 신재생 계통 또는 전체 무선의 운용을 확인할 것입니다. 연구 계획 일정으로 다음과 같이 저희 팀은 계획을 하였습니다. 고장 사고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팀원 전체가 PSCAD 툴을 다루는 법을 숙지하기로 하였으며 방금 설명했던 주요 이론들은 학부생 수준을 많이 뛰어넘는 이론들이 많아서 그 이론들에 대하여서는 대학원 진학을 앞둔 박세혁 팀장이 공부를 선행하여 팀원들에게 알려주는 스터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팀원 전체가 이론을 숙지한다면 최종적으로 전체 시스템을 연결하여 최종 결과물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결과물을 만들 예정이라 현재 드는 비용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나마 필요한 PSCAD 라이센스 역시 유민환 교수님 전력연구실 라이센스를 부여받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어 이것마저도 비용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5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